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2층 주택, 깔끔한 인테리어, 행복했던 한 가족의 보금자리.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한 구석에 늘 있는 그 공기청정기였습니다. 피해액 1억 원. 그런데 이 사건 진짜 충격은 따로 있죠. 제조사는 끝까지 책임을 부정했고, 대한민국 화재감식 최고 전문 기관에서는 이게 제품의 결함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제조회사는 천하무적의 황금 방패를 손에 넣게 된 거죠. 이제 절대 안 물어준다 하면서 이제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소비자 X파일, 우리는 정보 제공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 추적 채널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당한 피해자, 기업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개인,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찾지 못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다룹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간의 사실을 수정하였음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수년 전으로 돌아가서 화재 사건 발생 당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그 친구 두 아이만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죠. 그때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탁탁. 거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바로 공기청정기였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청정기에서 연기가 나. 불꽃이 튀어. 초등학생 2명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컵으로 물을 떠다가 갖다 부었어요. 1번, 2번, 3번.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집을 빠져나왔고,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집 전체가 이미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불은 공기청정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봤어요. 소방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영등포 소방서 감식 결과를 보면 발화 지점은 거실 공기청정기 바로 위에 형성된 V 패턴으로 보아서 이 발화 원인은 공기청정기로 판단된다. 이것이 소방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V 패턴이란 불이 시작된 지점에서 위로 타 올라가며 생기는 특유의 흔적을 말합니다. 참고 사진은 V 패턴이 생긴 다른 주택의 화재 현장 사진입니다. V 패턴이 좀 흐리게 나타나 있죠. 그러나 실제 이 사건 주택의 V 패턴은 공기청정기가 벽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참고 사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기청정기. 피해자는 즉시 제조회사에 연락을 하고 그 제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제조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제조사, 당시 렌탈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제조사의 답변은 참으로 당당했습니다. 제품 하자가 아닙니다. 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소송을 하세요. 자신감은 대단했죠. 피해자는 당황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소방서 감식 결과도 있는데 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공기청정기 렌탈 시장 1위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제품 하자를 인정하면 전국에 깔려있는 같은 모델에 대해서 잠재적 리콜 가능성, 브랜드 신뢰도 추락, 주가 하락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1위 기업에게 이것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하자를 잘못 인정하면
기업 가치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영업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끝까지 버티자.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조회사는 사건을 경찰로 넘기고 조사를 요청합니다. 경찰서는 국내 최고 화재 감시 기관에 사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요. 그들의 감정 결과는 법정에서 절대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그런데 해당 기관의 결론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기청정기로 인한 화재가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방서는 공기청정기가 원인이라 했고 국내 최고라는 감정기관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감정 결과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첫째, 전원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았다. 통상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면 가정 내에 설치된 전원 차단기가 내려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전원 차단기가 내려가 있지 않아서 전기적 문제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원 차단기가 안 내려갔으니 전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 공기청정기 내부 휴즈 2개가 정상이다. 전자제품에는 과전류로 인한 쇼트가 발생하면 내장된 퓨즈가 끊어지면서 전기적 문제를 차단하는데 이런 장치 때문에 이 사건 공기청정기 내부의 퓨즈 2개는 손상이 되어야 했지만 아무런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적 쇼트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퓨즈가 멀쩡하니 공기청정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군요. 셋째, 메인 PCB가 손상되지 않았다입니다. 이 전기적 쇼트가 발생해서 화재까지 발생했다면 메인 PCB 기판이 탄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메인 기판은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적 쇼트 발생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었죠. 완벽한 논리죠. 넷째, 공기청정기 내부 설계상 종이 필터가 있는 공간과 전기 회로가 있는 공간은 분리되어 있어서 설령 과전류로 쇼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종이 필터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적 원인이 아니다 였습니다. 이 감정 결과는 제조회사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겠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이거 완전 로또 맞았네 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이게 절망이었습니다. 집이 전부 타버렸는데 아무런 보상을 못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었고 제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전기전자팀을 통해 작동 메커니즘과 화재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팀에서는 새 제품으로 실험해서 이상이 안 나타나면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감정기관의 결과가 있어서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전기 전문가나 화재 전문가들에게 확인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소방서 감정 결과나 목격자들인 아이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지만 경찰에서 감정 의뢰한 기관의 결과에 의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조회사는 여전히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경찰 감정은 제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유지했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침묵을 했습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이죠. 최고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방법은 이 감정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감정 내용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입니다. 감정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감정 결과에서는 현장에 나타난 V 패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화재 발생 원인을 추정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V 패턴, 아예 언급조차 안 했다고요? 공기청정기 위에 형성된 V 패턴은 매우 유력한 발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왜 무시했는지, 배척할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두 번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면 항상 가정에 설치된 전원 차단기는 내려가는가? 였습니다. 여러 전기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받아본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였습니다. 아니 그럼 전원 차단기가 안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적 쇼트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서의 첫 번째 근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면 항상 퓨즈는 단절되는가 혹은 파손되는가? 이에 대해서 역시 전문가들은 퓨즈가 손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퓨즈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기청정기에 전기적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서의 두 번째 근거도 의심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공기청정기 내부의 메인 PCB는 손상되거나 쇼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거 자료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PCB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PCB는 검게 탄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죠? 공기청정기 내부의 작은 PCB는 대부분 전원부 또는 모터 구동부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220V 전기가 직접 들어오고 콘덴서, 코일, 정류기 같은 고열, 고부하 부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탄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작은 PCB의 쇼트로 발화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정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메인 PCB만 보고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작은 PCB는 그냥 없는 걸로 취급한 거죠. 저는 이러한 감정상의 문제점을 해당 경찰서에 통보를 하고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 견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반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토대로 제조회사에 다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만 역시 제조사는 감정서라는 황금 방패에 의존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감정서가 있는데요? 이거 보고도 우리 탓이라고요? 이런 태도였죠. 논리적으로 꽉 막힌 제조회사 관리자들 태도를 보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말고는 마땅히 방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모르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에게 저희 전문 지식을 노출하지 않고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회사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의무보험이어서 모든 제조회사는 가입해 있기 때문에 제조사는 의심 없이 D손해보험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조사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합의권고서를 통보했습니다. 합의권고서에서 저는
영등포 소방서의 감정 내용에 기재된 공기청정기 바로 위에 나타난 V 패턴이 있었다는 점, 전문기관의 감정서에 나타난 내용 대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점, 경찰서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책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모두 고려해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를 보상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갑자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법에 정해진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상품이죠. 이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에도 피해자의 청구권이 정당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며 비법률적인 견해로 고집을 부리면서 자동차 보험을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 보험의 대인 대물은 책임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법의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버리는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비논리적인 제조회사와 소통하지 않았고, 화재에 대한 처리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보험회사에게 합의 권고를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재보험회사에서는 우리 원의 합의 권고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손해액에 대한 손해 사정을 실시하고 감정액 7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아무리 권위 있는 기관의 감정이라도 의심해보고 따져본다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방패 삼아 피해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영상이 작은 무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 봅니다. 소비자 X파일은 30여 년간 축적된 소비자 피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겪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하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상담 안내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